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가 정석 거시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챕터 1장에 보시면은요 거시 경제학의 성격과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 경제학이 무엇을 다루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그래서 경제 개념이 무엇인가 그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경제 원론이나 미시 하셨으면 나오는 건데 혹시 경제 원론이나 미시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도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경제학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학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몇 가지 성격을 살펴보고 거시경제학이 왜 등장, 언제,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됐는가, 왜 기존의 경제학 하면은 그냥 하나의 물줄기에서 미시와 거시로 분리가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교재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살짝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 행위랑 경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가 돈에 관계된 모든 것이라 생각한다. 예, 그래서 경제 이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뭐 경제학을 잘 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도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반드시 또 그렇다고 하기는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돈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거기 물리적인 돈, 지폐나 동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돈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자신이 그 사회 자원 중에서 얼마만큼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돈이야. 야, 너 돈 많냐? 이거 있잖아요. 얘기는 뭐냐면 한 국가에서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뭔가 아웃풋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에 어떤 국가 전체에 자원이 있을 겁니다. 자원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소비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자원도 있을 텐데 이 자원 중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니? 그걸 우리가 사실은 돈이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 중에서 우리가 부자들은 돈이 많다 이 얘기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또 재화, 생산된 서비스 같은 것을 소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돈이 사실 뭐 우리 행복의 모든 것은 아니긴 해요. 근데 돈이 있으면요 우리가 뭐 다른 것들로 변환을 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를 살 수도 있고요, 뭐 노트북으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뭔가 해안가에 가서 파라솔 속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로 변환이 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거기서는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결국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노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을 하게 되고 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이걸 우리가 소득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특히 거시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이 소득을요 화폐로 얻게 된다 해서 화폐 소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얻게 된 소득 가지고요 뭔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그것을 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생산을 하고 그 생산에 따른 분배를 받아요. 소득 분배. 자, 이 분배를 하게 되면 다시
소비를 할 수 있게 돼요. 이 소비를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생산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바로 뭐냐면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 분배, 소비 측면에서 이 나타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바로 우리가 GDP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다시 하면 이걸 이제 뭐라 그런다?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경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자, 이러한 경제 행위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사회 질서와 제도를 형성할 때 그것을 이게 이제 규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규칙성과 또 그 다음에 거기 일정한 사회 질서 또 제도 요거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를 뭐라 그런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 시스템,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는 범위에 따라 여러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걸 가정경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걸 국가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국민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가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경제 다른 나라와도 같이 경제 활동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국제경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인지라고 할까 범위 포커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제 개념이라는 것은 경제 행위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어떤 일정한 사회 질서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산 요소를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하고요. 그걸 분배합니다. 이러한 교환의 과정을 자원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재화, 보이지 않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 경제 행위와 뭐 경제에 대한 얘기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행위와 경제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 행위는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경제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경제 주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경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 주체. 경제 행위의 주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계, 기업, 정부, 해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계, 그 다음에 기업, 네, 그 다음에 정부, 네, 그 다음에 해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분 이렇게 있고 우리 미시에서 주로 요거를 개별 경제 주체들이라 하는데 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자, 가계는요 말 그대로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소비의 주체가 돼요. 소비 활동을 합니다. 자, 소비 활동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줄 볼게요. 가계, 우리가 하우스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게 이제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런 거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경영 능력, 이걸 통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의 경제 주체이다. 가계는 자원의 공급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을 공급해서 소득을 벌어들여요. 그 분배 국민 소득이라고 나중에 할 거고요. 그 소득으로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소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가장 큰 만족,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기업입니다. 기업은 firm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됩니다. 왜 생산합니까? 물건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 내다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나머지 걸 이윤이라 하는데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요 생산의 주체가 되고요. 이러한 생산의 주체를 통해서 우리가 맥스 이윤이라고 할게요. 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계는 효용 극대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목적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인데 생산 활동을 통해서 주어진 자원과 기술력의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정부, 거버먼트라고 해서요. 그냥 G라고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계나 기업으로 구성되는 민간 경제 활동을 시장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계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요거 둘을 합쳐가지고요.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예, 맞아요. 민간 경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민간 경제.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정부 경제 이렇게 되고요. 민간 경제와 정부를 다 합치게 되면 그 이제 국가 경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민간 경제 활동이 시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규제하는 경제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민간 경제 활동을 정부는 조정을 해주고 또 규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간 경제가 특히 생산할 수 없는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수한 재화가 있죠. 국방, 치안, 교량, 아니면 도로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생산 공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를 생산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면요. 이렇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부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믿으시겠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행복, 사회 후생, 복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바로 정부의 어떤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나 근데 개별 경제 주체들은 아시겠지만요. 뭔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제약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 예산 제약식이라 하죠. 소득이 제한되어 있고 기술이 제한되어 있고 정부도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원론 처음에 늘상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는데 미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활동에 대한 주체들의 행동을 얘기할 때는요. 언제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목적이 뭐냐? 요걸 잘 보시면 돼. 목적식, 제약식. 네, 요거를 잘 우리가 끄집어내서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경제 주체. 자, 해외는 7페이지 보시면요. foreign 섹터가 됩니다. 민간 경제와 정부로 구성되는 국민 경제. 자, 다시 지금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민간 경제랑 정부를 합친 요거를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국가 전체 국민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 경제.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국민 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와 거래를 할 때 다른 나라의 가게, 기업, 정부의 그 묶음과 같이 교환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개방 경제를 할 거야. 여기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폐쇄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른 나라에 대한 해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오픈 이코노미다 해서 개방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해외 부분과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냐면 뭐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재화나 서비스를 교역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보시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재화, 서비스. 우리가 요 두 개 합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재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요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요건 그냥 살짝 우선 용어 정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재화는요, 용어 정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재는 존재량이 무한해서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경제재는 여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살짝 체크하시죠. 그리고 서비스는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를 나타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적 자본과 또 비인적 자본,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러한 재화의 어떤 개념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본 것처럼 가계는 소비 주체로서 효용 극대화, 기업은 이윤 극대화, 생산의 주체고 정부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라고 합니다. 국민의 행복이라고 그래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 경제 아니면 정보 부문 공공 경제 이렇게 하고 이걸 민간 경제 요 둘을 합쳐서 우리가 국민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해외 부분이 외국의 가계 기업 정부와의 그 활동이잖아요. 요거랑 같이 합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오픈 이코노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와 있던 걸요.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살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경제학의 어떤 그 기틀을 잡은 사람은 이제 처음 시작의 창시자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 원론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수님이신데요. 미시, 거시 전체 국제경제 떠나서 모든 거에 다 다방면에 기여를 하신 분이 폴 사무엘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자, 사무엘슨에 의하면요. 경제 원론 그 책에 경제의 3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생산된 거를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3대 경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낸 게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 사회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방식이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경제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이런 거 누가 자원을 소유하는가 그래서 개개인들이 소유하는가 국가가 소유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 자본주의 경제냐 아니면 사유재산을 오케이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죠. 그 다음에 누가 자원 사용을 계획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경제 체제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요. 사유재 제도, 사유재산 제도예요. 사유재산.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주는 제도.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거는요. 어떤 경제 활동 중에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누가 밥을 먹었어. 근데 돈을 안 내. 아니면 누가 열심히 생산해서 쌀을 이만큼 생산해냈는데 아무도 그 쌀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면 누가 약탈을 해갑니다. 이렇게 빼앗는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돼요. 일하기보다는 재산을 지키는 데 치중하게 되고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위축되게 돼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정부야 너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유재산이라든가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좀 뭔가 가이드라인 역할만 하고 그 안에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너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3대 경제 문제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또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방식, what, 그리고 어떻게 생산을 하고 생산된 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이제 3대 경제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따르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강의를 만들었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축구 선수라든가 야구 선수, 스포츠맨, 연예인, 다 이런 배우 이런 사람들은 관객과 시청자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나 혼자 공연을 했어. 나 혼자 노래를 했어. 뭐 해요. 그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으면 자기 만족에 그냥 그칠 뿐이에요. 어떤 경제 활동을 못 한단 말이죠. 내가 나한테 축하했어 하고 돈을 줘요? 이걸 가지고 더 우리가 뭔가 크게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호, 그게 시장의 가격에 이 경제 언론에서 하는 거죠. 미시에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까? 기업들은요,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했으면 생산 방식이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생산된 다음에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거나 이걸 이제 분배해 줍니다. 생산된 걸.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게 바로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바로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가 되겠고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시작에 대한 케인즈 학파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고전학파세요. 여기서 이들을 주로 이제 고전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메커니즘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사유재산 제도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분권화 이런 것들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어떻게 그냥 여기서 그냥 퉁 쳐서 비슷한 개념으로 볼게요. 모든 수확물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큼 일을 하고 필요만큼 가져가자. 이게 되게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나이가 많이 고령화돼 있거나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생산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다 같이 공동 자산으로 우리가 만든 다음에 공동체 자산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이게 되게 좋죠. 그러니까 모든 이 아웃풋이라든가 생산 요소라든가 이 모든 것을요 생산 수단을 다 국유화, 중앙 계획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계획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다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 선호가 무시되는 거야. 소비자가 저는 라면을 먹고 싶어요. 안 돼. 빵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하는 것도요. 기업의 이윤 동기를 무시해. 아니 내가 열심히 생산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도요. 어떻게? 그래요. 그냥 다 하나의 저기 나와 있는 공동자산으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생산 기술도 좀 더 내가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하는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생산할 만한 유인이 없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게 된 이윤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 당국이 다 생산 기술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의 원리는 시장에서 노동과 자본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되는 건데 여기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계획 당국에서 아예 임금이라든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까지 다 획일적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인간의 여기 나와 있는 뭔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무시해서 이윤동기 같은 것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져서 사라지는 열등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야 모두가 다 좋은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달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과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합리적으로 수행되는 좋은 경제 체제임에 틀림없긴 하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결함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경기 변동과 실업,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그래서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져가게 되고 소비자라든가 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극과 극으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기반을 깔고 거기다가 사회주의 메커니즘을 섞자. 믹스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국가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나라들도 그냥 계속 국가가 계획적으로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시장 메커니즘과 인센티브를 받아들이고요. 자본주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정부의 활동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혼합 경제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8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경기 변동과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빈부격차 이런 것들은 뒤에서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많이 할 테니까요. 그건 한번 우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절에서는 어떤 걸 배웠냐면 여러분들의 그냥 기본적인 경제,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경제란 무엇을 다루는 것이며 경제 주체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국민, 국가 경제랑 또 해외 부분까지 고려한 개방 경제 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봤고 경제 문제라는 게 사무엘슨 교수가 말씀하신 3대 경제 문제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메커니즘, 시장 경제 체제가 있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는요. 경제학과 관련된 몇 가지 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볼 텐데요. 여기서 쪼개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